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ERP의 구축 방법을 구축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전 강의에서 한 설명의 일부가 이번 강의에서도 나오고 있으니 이전 내용은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를 포함한 모든 ERP를 도입하여 구축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SAP가 정리한 ASAP, 즉 Accelerated SAP라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SAP 구축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프리퍼레이션, 즉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력의 규모와 유능한 인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력이란 참으로 애매모호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지휘하는 PM이 이를 조화롭게 이끌지 못한다면 그에 따르는 과정과 결과가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지휘봉 하나만을 쓰고 있지만 지휘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불협화음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생각하면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는 PP, 생산관리가 필요하겠으나 유통업인 경우는 PP 없이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마트와 같은 유통업이라면 SD 컨설턴트는 다른 모듈의 2배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밥은 SAP사가 만든 고유의 프로그램 언어로 C++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AP사는 제품의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아밥을 이용하여 SAP사의 표준 제품을 응용하여 변경해서 사용자에게 보다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객은 얼마만큼의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밥 개발자의 인력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SAP 도입 초기에 SAP 표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SAP 표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밥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글의 모든 정보가 있어서 과거와 같은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구글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구글 번역기가 있으니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SAP에 진입할 여러분들은 보다 많은 일을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전적 의미가 청사진인 비즈니스 블루프린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 단계이고 디자인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과 마스터인데 조직과 마스터는 SAP상에서 이미 의미와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회사에 맞도록 코드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 무의미한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한 시스템을 여러 개의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네 자리의 알파뉴메릭 코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즉, 전 세계의 50개 법인이 하나의 SAP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10개의 법인이 있으니 회사 코드를 A001부터 시작을 하고 미주에는 5개의 법인이 있으니 B001부터 시작을 하고 중국에는 5개의 법인이 있으니 C001로부터 시작을 하고 유럽에는 다시 15개의 판매 법인이 있으니 E001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코드를 정의하면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오류도 줄이고 권한을 정의할 때도 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4C ERP 2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GL, 비즈니스 파트너 고정자산, 재고를 막론하고 마스터의 성격에 따라 그룹핑을 해야 하는데 향후 사업의 확장뿐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설계하다가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설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스터는 한번 그룹핑하면 이를 변경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힘드니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가 마스터의 설계를 맡아야 하고 고객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SAP사는 각 나라에 특별히 필요한 조직이 있는 경우 이를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한 조직은 부가세 신고를 위한 사업장, 즉 비즈니스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사업장은 1995년 당시의 부가세법상 한 개의 법인이 지역별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생긴 조직인데, 현재 단위 과세자라는 제도가 생겨서 한 개의 법인이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한 개의 회사 코드에 한 개의 사업장만 있어도 됩니다. 모든 ERP 구축에 있어서 조직과 마스터를 정의하고 나면 이제는 그 조직과 마스터를 가지고 거래를 일으키면 됩니다. 즉, 주체와 객체가 있으니 이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죠. 프로토타이핑은 원래 하드웨어적인 표현입니다. 즉, 제조회사에서 시제품, 즉 모캅을 만든 경우 이를 프로토타이핑 한다고도 하는데, SAP 프로젝트에서도 일종의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SAP의 대표적인 조직과 마스터를 세팅하고 SAP의 표준 기능으로 회사의 주요 거래를 발생시킨 후 이 과정과 결과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갭이 도출됩니다. 이때의 갭은 SAP의 표준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갭에 대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SAP는 업무상 많은 베스트 비즈니스 프랙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는 SAP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입증된 합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둘째는 에즈이즈에 맞도록 아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로 수차례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피하는 이유가 프로젝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편해서이거나 고객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해서인 경우는 몹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리얼라이제이션, 즉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프로젝트 범위 안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나 빈도를 떠나서 A에서부터 Z까지 완벽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프로젝트 전체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SAP에 대해 얘기할 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주어진 조직과 마스터를 가지고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를 코드화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윈도우의 설정과 같은 원리이지만 단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 예로 메뉴에 달려있는 세팅의 종류를 헤아려 보니 ECC 6.0을 기준으로 FI, CO, JVA만 52,468개입니다. 이를 IME 세팅이라고 부르는데, IME는 Implementation Guide의 줄임말입니다. IME 세팅의 예를 들어보면 조직은 회사 코드 1개에 10개의 공장이 있고, 고객 마스터는 수출 고객과 내수 고객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거래 입력을 위한 코드를 정의하는데, 부가세 세금 코드, 대금 지급 방법 코드, 지급 조건 코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은 거래를 입력하는 화면 구성을 정의하는데, 예를 들면 FI 거래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당연히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주체와 객체와 날짜와 금액 이외의 세금 코드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복잡한 세팅인 스키마가 있는데, 이 경우 SAP에서 국가별로 예를 주면 이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이름만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 키입니다. 하나의 감가상각 키에는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를 구분하는 것 외에 고정자산을 구매한 월부터 감가상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내용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정자산을 얼마에 취득해서 감가상각과 자산 손상을 거쳐 매각까지의 시나리오에 대해 매 순간 값이 변하는 엑셀 자료를 주면 이를 SAP상에서 실행하여 두 개가 동일하도록 해줍니다. 이제 아밥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아밥 개발은 크게 애드온과 모디피케이션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고객에게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으로 꼭 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애드온 프로그램은 CBO라고 부르는데 이는 Customer Bolt-on의 약자입니다. 그 유형으로 사용자 편의를 위해 SAP가 제공하고 있는 입력 화면이 복잡하여 이를 ABAP으로 애드온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사용자 입력 결과를 SAP의 표준 전표로 전달을 하여 표준 전표 번호를 생성한 후에 그 전표 번호를 다시 개발된 입력 화면에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SAP가 표준으로 제공하는 리포트 여러 개를 하나의 리포트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좀 더 어려운 경우는 업무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데이터를 입력하는 화면과 저장하는 테이블을 설계하고 출력하는 화면이나 결과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FRS의 16번째 조항이 리스 회계인데 리스 회계는 그동안 금융 리스를 사용하는 회사가 단순히 리스한 자산에 리스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맹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리스 자산을 진보하여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상환해야 할 리스 부채의 가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채 비율의 상승에 따른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SAP 스탠다드의 리스 기능이 복잡하여 이를 한국의 금융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리스 회계 기능을 훌륭하게 개발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디피케이션으로 SAP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표준 프로그램이나 테이블에 변형을 주는 경우입니다. 물론 SAP가 이를 권장하지 않는 것은 업그레이드 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모디피케이션 한 내용을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대로 유지보수할 자신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컨설턴트는 고객과 한 번 더 상의를 하고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 교육과 통합 테스트 그리고 데이터 이관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이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새 집을 짓고 헌 집에 있는 물건을 옮길 때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을 이사할 때도 똑같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이사하는 것과 같이 못 쓰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답입니다. 사서 한 번도 안 쓴 것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버릴 수도 없으니 솔직하게 밝혀야겠죠. 이러한 경우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ECC 버전까지는 LSMW라는 틀이 있었습니다. 이는 레거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월크벤치의 약자인데 헌집의 데이터를 엑셀에 정리해서 새 집으로 이관하는 데 꽤 유용한 툴입니다. S4에서 LSMW를 사용할 수 없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LTMC, 즉 레거시 트랜스퍼 마이그레이션 콕핏 툴을 이용합니다. S4에서는 LSMW로 데이터 이관이 안 되는 대표적인 오브젝트는 GL마스터입니다. S4부터는 GL마스터에서 CO 기능의 마스터인 코스트 엘리먼트를 동시에 생성하다 보니 새로운 데이터 이관 툴인 LTMC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LSMW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LSMW에서는 사용자가 GL마스터를 생성하는 거래를 실행하면 시스템이 이를 레코딩하여 이를 다운로드해서 이관할 데이터용 엑셀을 만들어야 하는데 LTMC에서는 SAP의 거의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업로드용 템플릿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게다가 AI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도 현명하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다음에는 드디어 파이널 프리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관계자나 허가된 사람 외에 출입금지와 같은 권한의 정의입니다. SAP에는 민감한 정보가 곳곳에 있습니다. 반면 유용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니 출입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고, 따라서 사용자와 업무를 그룹핑하여 롤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각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한 정의가 끝나고 사용자에게 부여한 후에 실제 상황에 따른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스템 오픈 후에 가장 많은 문의가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권한을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였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 룰을 범할 수도 있으니 권한 정의는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SAP를 구축할 때 통상 3개의 독립된 서버, 즉 DEV, QA, PRD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EV는 IMG 세팅과 ABAP 개발을 할 때 사용이 되고, QA는 정의된 IMG 세팅과 ABAP 개발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데 사용이 되며, PRD는 그야말로 운영 서버라고 하여 실제 일어나는 거래를 기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3개의 서버는 그 정의에 있어서 항상 일치해야 하고, 단지 마스터나 거래의 경우에는 시차와 목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모듈을 BC나 베이시스라고 부르며,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ECC로부터 S4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시스템을 컨버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권한이나 3개의 시스템 간의 변경사항을 이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된 시스템에 실제로 사서, 만들어서, 팔고, 그 돈을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수금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산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Go Live 그리고 서포트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의 구성을 보면 외부 인력인 소위 모듈 컨설턴트와 ABAP 개발 컨설턴트, 그리고 PL이라고 부르는 회사에서 각 부서를 대표해서 프로젝트에 파견되어 회사 업무를 대변하는 인력과 기존 전산실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시스템이 오픈된 후에 일정 기간 이 조직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유시보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력이 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 인하우스로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SAP로 전환된 경우 가장 큰 변화가 전산실의 업무가 하드웨어에 관리하는 업무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종전에 전산실에서 근무했든 아니면 사고 만들어서 파는 부서나 격리부서에 있든 파워 유저가 회사 전체의 시스템 업무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주 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며, 단순히 자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만 하던 분들이 직접 어플을 디자인해서 개발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의 구축 방법을 5단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FOSI ERP 1부의 마지막 시간으로 실시간 통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